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캘거리에 살고 계시는 케네스 고우 씨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캘거리에 살고 있는 잉여입니다. 오늘 요파 씨를 듣는데 하루 만에 20도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오늘 화요일 캘거리는 아침에 영하 10도, 낮에 영상 10도입니다. 로키 산맥이 찬바람을 막아주는 치누크, 한국명 높새바람이 왔다고 하네요. 뭐 기온의 가파른 상승을 이야기하시기에 한번 꺼내봅니다. 주제에는 요 다음에 나오죠. 훗.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산지 10년째인데 그중에 반은 항상 XSFM의 콘텐츠를 들으며 일하며 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국에서만 평생 살아본 입장에서 물론 뭐 옆에 있는 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만은 기온 자랑 함부로 하다가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이런 훗소리 듣기 십상이군요. 네.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잉여라고 소개했다가 지금은 일을 한다고. 나중에는 너무 없어 보이나 하면서 그럼 예측할 수 있죠. 구슬을 꿰다거나 인형눈이다. 혹은 미술을 한다거나 그림을 팔아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18년 1월 두 번 남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프로듀서 UMC이고요. 안승준 군입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네, 반갑습니다. 몇 주째 먼지구덩이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예. 대기 오염도 지도 이런 거 보니까요. 네. 중국의 검은색 있잖아요. 이제 보라색이 되다 말고 검은색이 되잖아요. 연기 폭풍 같은 것이 한국으로 이렇게 삐죽 들어가더라고요. 미세먼지를 떠먹여주는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아, 그래요? 네. 바람도 안 불고요. 예. 답답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중부지방이 아주 더럽습니다. 기록삼아 남겨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은 2018년의 첫 번째 로스트 스테이션이 있는 날입니다. 네. 네. 게스트가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밴드예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밴드는 아닌데. 밴드라서 땡땡C라고 부르면 안 되고. 네. 땡땡 밴드의 이름 누구누구 자체를. C죠. 네. 밴드이지만 혼자인. 그렇죠. 그런 상태이죠. 네. 네. 9인치 네일스지. 그러니까 뭐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C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알란 파슨스 C지.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입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청취자들의 인생 경험과 바이닐에서 이거 왜 빼줘야 되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인정상. UMC가 이런 면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바꿨는데 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바뀐. 다시 네. 옛날 걸로 돌아왔네요. 네. 관성적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다음 주에 다시 바꿔놔야지. 자,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있습니다.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 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로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게 된 광고주. 들렸던 3자의 목소리는 유면상 PD입니다. 오늘 할 네. 얘기가 있습니다. 시름이 깊어지시나 봐요. 네. 늘 고민이 많아요. 설날을 맞이해서 네. 황야일이 데볼프에서 행사를 합니다. 가방 제품류 10% 할인.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멋쟁이 아이템. 제가요. 뭘까요? 그냥 패션 아이템? 반지꼬리? 그러니까 동전지갑? 빈티지 샤첼백입니다. 사첼백. 네. 네. 원래 그거 맨날 만들어요. 네, 이거가 그거 메인 만든 지 오래됐어요. 아이템이기도 하죠. 메인 아이템이죠. 네. 요거 할인합니다. 네. 예. 품절이었던 와인 컬러. 그때 왜 품절이었죠? 그 가죽 수급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황야의 1위 공방이 과연 어떤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거든요. 제가 이제 살짝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다 손바느질 하잖아요. 기계 같은 거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재료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돈 벌면 재료 사고, 돈 벌면 재료 사고. 사람은 무얼 먹고 사는가 아직 답이 안 나왔거든요. 재료를 있는 대로 사가지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가죽을 먹고 사. 그럴 수도 있어요. 가죽을 푹 끓이면 이제 악교가 되거든요. 악교풀. 악교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 악교풀. 옛날 풀칠. 워너브라더스 네. 만화에서만 듣던 말이야. 풀칠. 네. 네. 입에 풀칠. 입에 풀칠하고요. 신제품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갈 수 있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 커다란 스마트 패드 12인치짜리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상품이더라고요. 그 케이스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요. 네. 예. 심지어 막 그 외국 상품들 보니까 이런 가죽 제품들 한국에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외국 제품들 사요. 외국 제품이 더 싸서. 근데 보면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저 막 신분증도 집어넣고 카드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그렇죠. 예, 네, 문방 사후가 막 들어가는 그런. 악교보다 문방사고가 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여튼 뭐 되게 삼남한상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삼남한상. 예. 네.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네. 아이패드 프로는 확실히 들어갑니다. 네. 스냅 클러치가 신제품으로 나오고 네. 테슬 장식을 달고 있는 크로스백. 크로스백. 테슬은 아시나요? 아니요. 뭐예요 그게? 저 도토리 털. 네. 도토리털? 뭐 아니, 도토리는 털이 없죠. 뭔가 뭐죠? 방울 같은 거. 방울. 아. 네. 그 구두에 달리면은 테슬 로퍼. 네. 네네. 그게 가방에 달리면 테슬 크로스백. 네. 신제품 나옵니다. 킹스맨 에이전트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걸 몰라요. 요것도 10% 할인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착순 100분께 미조 지폐가 아닙니다. 뭔데요? $2를 넣어줍니다. 왜? 잠깐만요. 사장님 미신 좋아해. 아니, 그게, 근데 그래도 돼? 불법은. 그니까, 그 합법인가요? 법적 해석은 끝난 거야.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네요. 외국환 화폐를 물건에 넣어줘? 환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럭키 $2가 들어있는 지갑을 보내드린답니다. 네. 선착순 100분한테. 알겠습니다. 예. 세뱃돈이라고 생각하시래요. 참네. 갑자기 사대주의의 향기가. 뭐로도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렵다. 네. 네.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고요. 네. 네. 구입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야의 1위가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할인도 많이 하고 예, 법적 해석이 필요한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면상 PD 수고했어요. 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까운 변호사한테 네. 지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후기들이 있는데요. 그 트위터로도 그렇고 메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도 부산에 사는데 네. 해수탕 많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목욕탕 애용인들이 네. 원래 초등학생들 및 유치원생들 꼬마들은 물안경 가져오는 거다 요즘은. 요즘은 예.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죠. 네. 다들 들고 온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상황이 생기면야 당연히 뭐. 그러니까 거기서 물장구 치는 장면을 봐야 알겠어요. 이게 민폐가 될 수 있는지. 예. 그 정도의 어떤. 근데 설마 뭐 사람 많을 배려. 때까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도 아이들은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장어처럼. 그렇죠.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방해가 안 된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어린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여유와 배려일 수도 있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요. 장인어른을 좋게 만드신 심진우 씨의 장인어른의 따님. 그렇죠. 아내분께서도. 네. 이분도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오늘은 본인의 보내주셨죠? 후기가 왔어요. 지지난주에 사연 소개된 심진우입니다. 보내주신 김치는 잘 받았습니다. 열무김치가 일품이더군요. 플래터를 받으셨죠? 네. 맛있게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열무김치를 겨울에 먹으면 더 맛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삭함이 더. 오래 묵히면 정말 맛있습니다. 뭐라고? 열무김치 오래 묵히면 맛있다고? 네. 좀 시간 좀 되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에요. 열무김치는 원래 싱싱할 때 먹는 거 갓김치가 오래 묵히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이거 확실히 달라요. 제가 처음에 열무김치 나는
을목이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완전 맛이 달라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친구를 처음 사귄 게 20살 이후잖아요? 친구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렇죠. 20살 넘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네. 자기는 푹 부른 라면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왜냐하면 그전까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봤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20살에 푹 익은 라면을 좋아하지는 않긴 한데 네. 그 친구는 이제 할머니랑 자랐을 거예요. 그 친구 있잖아요. 백세주하고 부른 라면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다가 네.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앓았던. 예. 지금 애도 있는 진짜 개 있잖아, 그렇죠. 개. 네. 예.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데. 아무튼 저는 열무김치는 좀 된 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아내와 함께 지난주에 뉴질랜드 여행을 갔었습니다. 퀸즈타운에 머물 때 퀸즈타운 노래가 나오는 재미도 누렸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퀸스다운의 노래를. 네. 특히 우리 청취자들은 해외여행 가면 꼭 방송을 끼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김치가 저희 집에 오던 날 경비 아저씨께서 당장 김치 찾아가라고 뉴질랜드로 전화를 주셔서 상당히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추워 김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네. 택배 참 운송하기 힘들고 받을 때 좀 편안한 게 겨울이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또 재밌는 사연 투고할게요. 건승하십시오. 네. 두 부부는 퀸즈타운에서 퀸즈타운 노래를 들으셨군요. 네. 그리고요. 네. 이동은 씨도 후기를 주셨습니다. 네. 성질이 안 좋으시다고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이분은 수영장 샤워실 부스에서 네네. 네. 자기 옆으로 비집고 끼어들어온 네. 예, 아주머니와 크게 싸우신 머리를 감는 동안 물을 네. 쓰시는 그렇습니다. 아주머니에게 화를 냈던. 그래서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 엉덩이 디밀면 좋으냐? 라면 승질을 내다가 싸움이 커져서 이분의 어머님도 참전하셨다는 네.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후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두 양반들은 점쟁이 빤스를 입으셨나 제가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건 어떻게 아셨는지 깜놀했어요. 여기서 이 두 양반은 저희들을 뜻하시는 네. 거예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점쟁이 빤스라는 어떤 표현은. 그러니까 말이죠. 대체 무속인의 내의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딱 첫 문장만 들어도 성격이 불같다는 게 느껴지죠. 네. 아니 이 두 양반이 점쟁이 빤스를 입었나 지금 왜 이렇게 잘 맞춰? 이러면 승질 내시는 거죠. 네. 알고 있어요. 이것은 꼭 그런 내의를 입자도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 빤스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만 궁금해요, 우린 지금. 요즘에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상 딱 맞네, 점쟁이 빤스. 그게 점쟁이 빤스예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시모사 박서 브리프. 그거 무속인만 입는 거라고, 전 세계에. 원래 위가 짧은 걸 요즘 점쟁이 빤스라고 한다고. 로우라이즈를 네. 번역하면 점쟁이 컷. 포춘 텔러 이런 스타일이 어디선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포춘 텔러. 포춘 텔러스 브리프. 자, 아무튼 제가 너무 과격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그 아주머니의 사과는 받지 못했고요. 그렇죠. 안승준님의 경험처럼 저도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젊어서 좋구만 좋아. 찬물로 샤워를 하고 깔깔깔 하면서 옆에 있으면 추우니까 좀 따뜻한 물로 해. 깔깔깔. 했던 일도 있었어요. 저만 겪은 일이 아니군요. 이게 어느 목욕탕을 가나 네.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끝마다 웃으세요. 그게 진짜 기선제압을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이제까지 늘 제압당했거든. 그렇게 웃으면 나는.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네. 농담해놓고 뭐뭐 한 거 아니야? 이러면 뭐라고 할 타이밍 안 주는 거 있잖아요. 백투더퓨처 보면은 마이클 제이 폭스의 네. 아버지가 과거에 네. 돌아왔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분리를 사실은 물리치잖아요. 네. 다시 현재로 돌아왔더니 되게 떳떳한 아빠가 돼 있었죠. 맞아요. 그 떳떳한 아빠가 되기 전에 마이클 제이 폭스의 아버지는 좀 소심한 사람이라서 가정 내에서 농담을 하고 네.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맞아요. 오마하면서 하하하하 맞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파하하하 파한대소를 합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게 웃어줘야 되는 네. 그런 슬픈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자녀들이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팍 웃어버리는 경우는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반응이
미미할 때의 무한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라도 웃어버리고 그것을 무마하려는 행위다. 중요한 포인트죠. 웃음은 주도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인데 네. 아주머니들의 그런 빠른 웃음도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찜질방에 가면 그 모여 앉아 있는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네.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웃잖아. 요건 또 왜 그런지. 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근데 집단의식 같은 거죠. 뭔가가 해제되어 있거나. 집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아줌마라는 크루. 네. 아줌마라는 캐릭터를 무시할까봐 집단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는. 우리 클랜을 무시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다. 그 수영장은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마치 샤워기 한 개당 2명 사용해야 하는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누가 비누칠이라도 할라치면 들이대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아, 그 무슨 마니또 제도 같은 것이 존재했던 건지도 모르겠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누칠을 할 때는 물이 안 쓰이니까 네. 그 타이밍 완전 근검절약의 프레임일 수도 있겠죠. 말이에요. 네. 아깝지 않느냐. 아주머니들 그 전후 세대 전쟁을 겪으신 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어떤 동질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벽에 고정되어 있는 샤워기이고 간격이 넓지가 않아서 제가 샤워기의 센터에 서 있고 아주머니가 제 샤워기를 쓰려면 살이 닿는 느낌이 살짝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밀착되어야 하거든요. 아우. 등을 탁 대고. 아까 얘기한 어떤 장어의 느낌입니까? 평소에 줄을 서게 되는 상황에 몸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앞으로 한 발 더 가라고 하는 듯한 몸 사인을 주는 그런 것도 불편한데 그것도 맨몸으로 당연하게 부비적거리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연세의 아주머니들은 줄 서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도 곧 그 나이가 되겠지만 곱게 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동훈 씨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그런 물 아깝다, 그 효율이 최고인 것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세대든 간에 어떤 경험을 하던 간에 네. 나이가 들면 물이 줄줄 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지는 것인지 그래요. 그 모르겠습니다. 후자는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을 틀어놓고 있는 게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지금 고민하다 말고 지금 고민이 약간 멈췄습니다. 저희 창밖에 지금 차 팀장님이 네. 와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예, 광고를 듣고 나 와서 방금 약간 왜요? 안타깝네요 하고 하하하고 내가 생각해도 별 재미가 우리 이 없었거든요.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웃기만 하면 죄책감 들 것 같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따가 게스트 만나서 못 웃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거 봐, 자꾸 웃기 싫어 오늘은. 첫 번째 사연은요, 익명을 요구하신 땡땡영 씨인데요. 오늘의 단 하나의 사연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남자친구를 본의 아니게 좋게 만든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죠. 시작은 맷땡박스의 스타워즈 세트였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그 극장 프랜차이즈에서 네. 영화와 관련된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평소에 스타워즈 덕후인 남자친구에게 저는 BB-8과 각종 스타워즈 물품으로 꾸며진 덕후 세트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게 모든 참사의 시작일 걸 몰랐던 거죠. 눈에 불이 켜진 남자친구는 당연합니다. 당장 그 세트를 위해 영화를 보러 가야 한다며 성화였습니다. 포스터 아래쪽 구석탱이에 개미만하게 쓰인 선착순, 글자에 눈이 벌게져 누가 벌써 다 사가면 어쩌냐면서요.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합니다. 스타워즈 팬이라면. 네. 그때 시간은 22시가 넘은 시각. 10시요? 심야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죠.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될 건 또 뭐냐 싶어 저는 맷땡박스에서 하는 영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밟힌 한 영화. 저도 이거 봤는데요. 이 맷땡박스의 이 스타워즈 세트는 네. 꼭 스타워즈를 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영화를 봐도 좋으니까 세트를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냥 먹는 것만 있는 건가? 아니면 피규어라든지 뭐 같이 이런 게? 있죠.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제 눈에 밟힌 한 영화. 땡땡땡땡땡 스킨. 네. 실제로 땡땡영 씨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땡땡땡땡땡 스킨. 5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건 지나가다가 마지막 한 단어만 보였다는 뜻입니다. 오!
이거 뭐 영화평론가가 올해의 영화로 꼽았던 SF 영화냐?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스타워즈 세트랑 SF 영화라니 너무 잘 어울려. 나 천재.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예매를 시켰습니다. 어떠한 검색도 해보지 않고서요. 그래요. 사실 어떠한 검색도 해보지 않은 게 참사의 원인 같아요. 스타워즈는 죄가 없지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스타워즈의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스타워즈와 관련된 기념상품을 산다고 해서 내가 굳이 다른 SF 영화를 봐야 하느냐?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세트도 사고 사이좋게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일단 화질이 나빴습니다. 네. 요즘이면 볼 수 없는 한 10년 전 화질. 10년 전이라 해도 뭐 2008년일 텐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지난달에 2006년의 드라마를 한번 몰아보기를 했어요. 완전 옛날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는요, 90년대가 옛날인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대도 되게 옛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완전 뭐 울트라 HD가 아닌 건 이제는 막 희미하게 보이는 건가요? 촌스러워!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런 효과를 노리는 촬영 기법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한 명의 소년이 나옵니다. 소년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그 아이가 모종의 사건으로 기억을 잃은 게 그 영화의 시작이에요. 오, SF라더니 이렇게 시작?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네 집 앞마당에 놓인 자기 미끄럼틀에서 엄마와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섹스하는 걸 훔쳐보는 거예요. 네. 다양한 SF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이야기는 시종일관 성적인 접촉, 페도필리아, 가학성,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런 장르도 SF라고 하긴 하나요? 아니요. 사이언티픽 어떤 부분이 과학적인 섹스 필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SF 영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what if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what if 만약 뭐뭐가 이렇다면 어떨까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렸을 때 미끄럼틀에서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섹스를 하는 걸 훔쳐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영화 되게 심각한 영화인데 보러 온 사람의 취지상 네. 망가뒀죠 지금. 혼자 봤다면 그냥 오 하고 봤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건 남자친구와 보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이 영화를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SF 영화라고 입을 털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한 가지는 확실하군요. 스칼렛 요한슨 안 나온다. 영화가 끝나고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다 봤는데 요한슨 씨는 안 나왔거든요. 저는 해명을 해야 했어요. 필사적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영화는 언더 더 스킨이었고 네. 오늘 함께 본 영화는 10년 전 영화를 재개봉한 미스테리어스 스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네요. 네. 네. 미스테리어스 스킨은 꽤나 매니악한 영화인가 보죠. 재개봉을 프랜차이즈에서 할 정도로. 네. 그냥 전형적인 평단의 평이 워낙에 좋았던. 네.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사례를 다룬 저 휴먼 드라마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언더 더 스킨은 실제로 SF이기도 하고요. 언더 더 스킨은 되게 장사 안 된 것 치고는 스칼렛 요한슨의 대표작이다라고 팬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영화 앤트완 피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폭행의 기억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남자아이. 네네. 이제 성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 그 영화 보고 나니까 추천작이 나중에 미스테리어스 스킨이 뜨더라고요. 비슷할 수 있겠네요. 예. 그 후 제가 해야 했던 필사의 해명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남아있듯 제게도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이 영화 남자친구의 어머님과도 함께 볼 뻔했거든요. 다행히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지만요. 그럼 이만. 네. 영화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땡땡영 씨가 똥멍청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언제 지지난주였나요? 방탈출 카페를 네. 19금으로 그 생각하기 싫은 네.
그거로 간 거보다는 낫죠. 그건 심지어 그들이 연락이 안 초기였고. 오셨죠. 네.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연락 안 올만하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안 알아봤는데.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아, 그래요? 상당히 이제 잘못된 성관념을.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만들어주는 거의 전형적인 예로서 소비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영화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양서들인데. 그 순전히 지금 이 커플께서는 한 가지의 분기점을 중요한 걸 보고 있어요. 또 본인이 다 한 것도 아니야. 영화 제목을 찾은 다음에 예매를 남친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남친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좀 찾고 싶습니다. 이걸 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느냐. 예. 저는 정말이지 사실은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야 이게 제목만 잘못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예. 물론 이렇게까지나 이 매니아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다급할 때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요. 예. 타이밍이 아주 잘 맞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멍청이 사연을 하나 들으셨고요. 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가 2018년의 첫 번째 게스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2018년에 처음으로 모시는 로스트 스테이션의 주인공입니다. 데뷔 14주년 차의 밴드입니다. 아, 그래요? 14주년이요? 네. 1집이 2005년에 나왔지요. 네. 네. 14주년, 데뷔 14주년 된 베테랑 뮤지션인데, 안승준 군이 말을 놓고 있다니. 비감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제 나이가 이렇게 증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국내 뮤지션의 곡을 들자면, 캐스커의 앨범과 캐스커. 저는 네. 그때 캐스커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연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이분. 네. 짙은의 곁에를 정말 쓸쓸할 때, 외로울 네. 때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 네. 1월에 로스트 스테이션의 게스트 짙은의 성용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룡욱입니다. 네. 그렇죠. 짙은 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짙은의 성룡욱 씨인 거죠. 그렇죠. 네,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안승준은 보드카레인 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저희는 이제 4인조 밴드였지만 네. 짙은은 이제 짙은이라는 한 사람인 줄 아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요. 혼자 활동한 지가 그쵸. 너무 오래돼서. 맞아요.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기록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2005년에 냈던 앨범은 그 정규적으로 낸 게 아니라 네. 그냥 예전에 신촌에서 향뮤직 아시죠? 아, 네. 네. 거기서 위탁 판매했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시작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14주년은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2005년으로 봤기 때문에 2008년에 이제 정규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 좀 덜 치시는 게 좋으십니까? 그때부터 하면 10주년입니다. 올해가 제가 10년이 좀 더 듣기가 좋은 건 있네요. 네. 네. 14년 되면 이렇게 그렇게 근거해 보이고. 여전히 베테랑으로 보이면서 그러니까 네. 10주년도 여전히 베테랑으로 보이면서 딱 숫자도 맞고 네. 그렇네요. 네. 맞아. 2005년에 내신 EP는 이제 구하기도 힘들어서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좀 많이 있다고.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네. 근데 보통 많이 못 남겨놓잖아요. 많은 가수들이 후회하죠. 내 첫 번째 앨범 누가 5만 원에 사는 거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으세요? 네. 농담으로는 그런 얘기 하면서 주죠. 야, 잘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친구한테 나중에 주거나 할 올 때. 것이다. 근데 그 말하면서 아무도 서로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런 분이 바로 앞에 계신 분이죠. 심지어 처음 저희가 500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 첫 장을 네. 깨야 된대요. 부셔야 된대요. 그런 그래요? 친구가 그걸 또.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한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박이 난다고 다 팔린다. 네. 그 친구 맞았네 그러면. 진짜 저희 학교에 건물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네. 되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 그런 날 그냥 무식하게 깼어요.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놀래고. 네. 그래서 뭐 500장은 다 팔았냐 하면 사실 그때 제가 승준 형한테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거 잘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200장 정도는 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2008년에 일집 내시는 그 앨범 녹음을 저랑 제가 보드카라인 때 쓰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2005년에 EP는 이제 제가 2004년부터 활동하고 2005년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만났을 때는 주셨나요, 저한테? 아마도? 3년 후인데?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왜냐면 저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뵀거든요. 예, 네, 2007년, 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첫 그 인상 기억이 나요. 저의 정말 멋있었던 게. 네. 뭐가 어땠길래? 밴드가. 네. 스튜디오 안에서 합주를 하는데. 네. 막 흐느적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수치잖아요, 보통. 예. 정말 그 상황을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이렇게 막 연주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흐느적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다들 또 키가 크시니까 그 멤버들 몇 면을 아는데 일반적 움직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좀 흐느적거리는 유연하고 고양이 같고 졸리운 혹자는 거들먹거린다. 그렇죠. 띠거워요. 키들도 커가지고. 그래 저희가 한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냥 콘솔룸에서는 뭐 이렇게 편집을 하고 계셨고 네, 믹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짙은과 보드카레인이 처음 만났던 날. 네, 그때 고현정 기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걸로 오셨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10년 전. 10년 전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짙은 씨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옛날 자료라든지 인터뷰한 것들도 좀 보고 뭐 이러면서 라이브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립더라고요. 그 짙은 씨가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가 많이 생각나면서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동질감이 참 있어요. 네, 네. 비슷한 시기에 음악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비슷한 시기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그 흐름이 이제 저희랑 비슷한 흐름이 나온 게 있거든요. 제가 활동했을 때. 왜냐하면 한참 열심히 앨범을 내시고 또 이제 뭐 인지도도 많이 쌓여 가시고 하다가 언젠가부터 그 템포가 조금 느려지는 것이 저랑도 좀 비슷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고는 최근에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그 파스텔 뮤직. 1세대 뮤지션이었습니다만은 또 회사를 나오셨어요. 그런 일말의 어떤 그 흐름들이 좀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물어보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첫 곡을 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나왔던 음반 유니버스 가운데서 SOS라는 트랙을 듣고 오셨어요. 네. 2017년 8월에 나왔었죠? 6월에 나왔습니다. 6월에 나왔나요? 그러니까 6월 9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때 나온 걸 알았으면은 워낙 제가 반가운 뮤지션이니까 짙은 새 앨범 나왔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모셨을 텐데 잘 몰랐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신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앨범 나온 걸.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 게 홍보 안 해줘서? 올해 UMC의 스타일이 약간 아무 얘기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우리 아무 말로 제일 좋아합니다. 회사가 잘못을 해서 좋습니다. 어떤 잘못인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묻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좀 분란이 있었어요. 이따가 작년 12월이면 사실 재작년 12월이네요. 네, 그렇죠. 재작년 12월부터 하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말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음반사하고 딱히 음반사가 완전히 막 나쁜 사람들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앨범 나오기 직전쯤 됐을 때 좀 분란이 있죠. 조금씩 항상 일이 복잡해지고 커지고 바빠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쯤 회사가 꼭 버짓이 약간 바닥을 치거나 이런 멘탈상 좀 방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 항상 왜 하필 내 앞에서 늘 없던 돈이 내 앞에서 똑 떨어져. 돈 문제야. 결국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앨범을 미룰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앨범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준비한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더 내야겠다. 지금 안 내면 내가 이 앨범을 언제 낼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 알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정규 2집이었잖아요. 네. 짙은 씨가 활동 10주년이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2집 정규 앨범 두 번째였어서 준비하시면서 꽤 야심차게 했었을 텐데 갑자기 마스터 트랙도 받아보면은 받아놓고 나서 묵히고 있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들려요. 네, 노래가 싫어질까 봐 걱정되고. 네, 맞아요. 그럼 갑자기 스톱할 수가 없으셨겠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뭐 정규 앨범을 내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했던 건 아닌데, 그렇군요. 약간 오기가 생기니까. 네. 이거 그냥 정규로 밀어붙일 거야. 밀어붙이자.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작 자체를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네. 뭐 금전적인 부분이든, 하려면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뭐 유통사 만나는 그렇죠. 거, 계약하는 거, 홍보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때 한참 힘들면서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윤형로 씨 이제 같은 짙은의 원년 멤버이기도 네네. 하시고 잠깐 이제 헤어지셨다가 다시 이번에 작업을 같이 하신 윤형로 씨도 그 회사가 이제 얼그러지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 앨범을 이 앨범을 할 때부터도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게 네. 짙은 2집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서 내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재결합을 하든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든 이런 문제랑 상관없이 짙은의 어떤 정체성, 1집을 정체성을 좀 연장을 시키고 전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하다가 오랫동안 많이 헤어지고 많이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인 관계는 좀 맺어갔지만 사실 또 애매하게 풀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갑자기 맞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풀리지 네.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되게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고 좋은 동료인데 내가 풀고 가고 싶다. 정말 잘 풀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만났죠. 우리가 뭐 가끔씩 보긴 했지만 만나서 원래 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중요한 재결합은 한 20년 만에 하는 건데 예. 생각보다 빨리 하셨어요 재결합을. 30대에 이렇게 철들지 않거든요? 그때 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밴드를 하는 건 아닌 쪽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받고 그래요? 네, 그 대신에 이번 앨범을 같이 해보자. 우리가 뭐 내 음악을 얘가 뭐 편곡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무에서 유를 한번 창조해보자. 같이 작업 말 그대로. 작업을 해보자. 네. 라는 쪽으로 의기투합을 했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윤영로 씨랑 제가 사실은 통화를 하면서 짙은 씨의 스케줄을 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같이 나오실 처음에 물어보기는 여전히 프로필에 이제 짙은 성형욱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하시냐고 했더니 뭐 이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오실 줄 알았더니 짙은만 성형욱 씨만 갑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근데 마치 그 왜 헤어진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둘이 다시 사귀는 거야 그럼 그런 건 아니고 막 그래서 거의 더 이상 말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끊었는데 그래서 그 앨범 같이 하고 최근에도 제 노래들 편곡을 많이 네. 해주고 있어요. 같은 아무래도 팀이 되지 않는 정도 선까지만. 네. 네. 하지만 이제 결과물 유니버스 앨범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원년 멤버의 재결합이지만 뭐 결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라든지. 네.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그런 사운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럼 네. 처음에 그 의도를 하는 사실상 프로듀서라고 볼 수 있는 송영욱 씨한테 드려야 될 질문은 이건 거죠. 최초의 팀을 시작할 때의 정체성.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실제로 다시 해보니까 그게 나왔나? 그래 이게 짙은이란 팀을 만들 때 나이가 왼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나이가 왼수인 것 같아요. 이윤정 씨가 하셨던 말씀이네요.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네. 그거 어떻게 했지? 못하겠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 했던 그 거 어떻게 했지? 못하겠어는 혹시 뭐 간지러워서 이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능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능력은 보통 안 하겠어라기보단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그 느낌, 청춘의 어떤 빛나던 느낌의 간지러. 이런 말은 안 나오길 바랬는데 이건 최백호 씨도 안 하던 말씀이신 동안.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아까 들으셨던 SOS 들으셨지만 네. 그런 약간 울적하면서도
되게 네. 외롭잖아요, 노래들이. 이번 네. 앨범 네. 노래들이 다 외로운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많이 외로워졌구나. 많이. 우리를 구해달라. 안 나온다. 이런 겁니까? SOS의 네. 내용은? 뭔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뭐 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런 감성들을 노래를 한 거죠. 사실 이제 노랫말들이나, 그러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로 따지면 2014년에 EP 냈던 디아스포라부터 조금씩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조금씩의 변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적절하게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획됐거나 전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어렸을 때 그 사랑의 열병에 휩싸였던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네. 뮤지션으로서 기대치는 분명히 예전 거 그런 짙은 뭐 곁에라든지 뭐 원더랜드, 디셈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렇지만 그걸 아예 갈라서진 않고 조금씩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뭐 알고 듣는 성용 씨는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정해놨을 것이다. 이런 건 천천히 하는 거야. 뭐라든지 뭐 한 번의 변화기보다는 조금씩 너희들이 나의 변화에 적응하게 해줄게. 네. 약간 이런 고집이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돌아가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사유가 이제 안 돼서 그럴 줄 라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이라기보단 예전부터 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음악을 누구보다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쩌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게 잘 안 돼서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동안 했는데 그런 청춘적이고 그런 풋풋한 노래들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네. 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네. 10년 동안 한 8년 동안 그냥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나 보다. 네. 그냥 편하게 만들었던 노래들 특히 뭐 선샤인이나 네네. 뭐 이런 노래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 같은 그런 음악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맘대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음악을 한번 해보자. 남들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내 듣고 그냥 내가 만들고 기분 좋은 음악을 해보자라는 게 모토였죠. 네. 어릴 때 이제 음악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그 옳고 그름인 줄 알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팬들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뮤지션. 예, 팬들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켜주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마치 그 동네의 착한 목사님, 신부님 같은 그런 뮤지션. 그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나의 계속 말씀해주신 늙어감이라든가 심리적 변화에 엄청나게 충실한 뮤지션이냐. 그 둘은 대척점이라든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줄 알았는데 어떤 쪽이셨어요? 후자 쪽이셨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삐딱하게. 전자 하고 싶은데 후자가 돼버린 썼더니 그럴 결국은. 수도 있고 예, 안 나와! 라고 말하면서. 예, 그런 걸 겪으신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그게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싱글 노래들은. 네. 또 되게 풋풋하거든요. 그래요? 네. 물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제 트랙을 들으셨을 때, 뎁숑 늙었어! 풋풋하다며!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이 나이에 풋풋한 노래 하는 것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뎁숑 늙은 네. 예, 느낌 아저씨가 네. 자꾸 막 귀여운 노래 하는 것도 웃길 것 같긴 한데. 아니 왜 안 변하는 뮤지션은 안 변하는 뮤지션들의 매력이 있잖아요. 제가 브라이언 아담스를 되게 좋아한다고 맨날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는 60 먹을 때까지 20살 때 냈던 음반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의 음악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외로 외국 뮤지션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팬들을 위한 희생처럼 보이는 거죠. 네, 거의 나를 내려놓았다 할까?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보이죠. 이제는 안 좋게는 안 봐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 삶은 저 삶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나도 한번 팬들이 원하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현 씨 곧 돌아오겠네요. 아니, 여러분. 풋풋한 음악으로.
그래서 짙은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풋풋한 음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야. 팬들이 좋아해줬거든 처음에. 그런 팬들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저번 앨범을 하고 나니까 되게 기가 많이 빨리더라고요. 그래요? 기운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우주의 이야기, 너무 심리적인 이야기,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 때문은 아니었고요. 회사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회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우주만큼 크다. 왜냐면 기획사하고 뭐 일하는 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기획사도 나 때문에 피곤하고.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농담처럼 이번 앨범 너무 우주로 갔어. 하는데 앨범 제목이 아예 우주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완전 내가 이번에 하고 싶은 멀리 대로, 가야지. 누가 뭐래도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가 티가 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컨셉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하는 게 목적이었고 모토였기 때문에 윤영로 씨와 형로랑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해보자,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사실 뭐 팬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고 그 교집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우주에 대한 뭐 영화나 우리의 관심은 무중력 상태다. 책들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와닿는데 우리 그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활과 이게 되게 외로워졌구나. 그리고 되게 침잠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주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실제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되게 작아진 거죠. 지구에 살아도 외로운데 화성에 가서 감자를 키우자. 윤영로 씨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 그냥 음악만 들었다가 크레딧을 지금 자세히 보니까 다 성형욱, 윤영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냥 같이 만들었어요. 네, 두 분이 그 점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 같다. 지금 이때쯤에 두 사람 개인 모두 다 뭔가 이제 외로움을 기반으로 한 감상을 많이 음악에 집어넣으셨다. 네, 근데 그 외로움이 예전에는 사랑 때문에 외롭고 관계 때문에 외로웠다면 우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구 때문에 외롭다. 존재 자체. 그렇죠. 관계 자체가 상관이 없는 본질적 외로움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홍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저도 알아차림이 늦었지만은 사실은 앨범 내시고 팬들을 만날 기회는 종종 있으셨죠. 최근에 공감도 하시고요. EBS 공감도 하시고. 작년에 숫자를 한번 세보니까 팬들이 세보니까 거의 한 30-40번의 공연을 했더라고요. 여전히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팬들은 여전히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질감 느끼지 않고 좋아해 주시고. 열흘에 한 번이에요? 그렇죠. 제가 짙은 씨의 라이브를 찾아보면요. 항상 저 사람 지금 노래를 되게 즐겁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티가 날 때가 많아요. 더 속된 말로 하면 지금 자뻑을 갖고 있다. 버튼이 눌러놨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고 되게 부러운 건데. 원래 무대에서 그러는 게 그렇게 안 될 때도 직업윤리. 그리고 안 돼. 안 될 때는 또 티도 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나 이거 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대에 올라가 있는 다른 가수 보면 잘 되는 거 완전 잘해 저 자식들은. 근데 용욱 씨는 진짜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항상 좋고 그래서 나오는 그 톤이 있어요. 그 부드럽고 노래를 진짜 잘하는. 이거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최근에 영상을 봐도. 네. 최근까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연하는 게 되게 좋고 올라가서 노래하는 거가 되게 행복하고 그랬는데 정말 최근에는 많이 바뀌더라고요. 안 와요?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노래도 잘 안 되고 슬프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형욱 씨였던 그런 것들이 속내를 알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 조금씩 슬퍼지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요즘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무대를 즐기지 못하고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 많이 지쳤구나. 나도 몰랐구나. 그게 정말 행복한 거라는 거. 방금 승준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대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감사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든 않든 간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너무 빠지지 않아야겠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이잖아요. 그쵸. 제 삶이고 제 기분이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 편한 거니까 좀 그럴 수 없더라도 그냥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대비를 한 거죠. 그럴 수 없을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한 거고, 앞으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신경 안 쓰고 한다고 했는데 더 못하게 되는데. 아니, 반대죠. 점점 못하네!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신경 안 놀라는. 썼더니 더 잘하고 막. 그냥. 그러면 좋은데. 좀 못하려고요, 이제. 못하겠다? 네, 못하려고. 이것도 자뻑의 일환 아닙니까? 사실 이제 좀 못해야지라고 말하면. 조금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사람이 흥미로워요. 몇이나 있겠어. 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못해야지. 약간 못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식도 대처가 유연할 것 같아요. 이런 저도. 생각이 유니버스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럼 진정한 새로운 짙은의 어떤 이기는 앞으로 이제부터 올 수도 있을 것 유니버스는 같아요. 사실 일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맥락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몰랐더라고요. 내가 되게 힘들게 부여잡고 있었구나. 약간 기타 튠 계속 해놓는 것처럼 예. 되게 긴장하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회사 없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연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걸 느낀 거죠. 아, 나간다. 튠이 나간다. 방전.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길게 따지면 뭐 한 10년째 튠이 안 풀어진 기타처럼 네.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물론 뭐 정말 대중가수분들 엄청나게 공연을 많이 하고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제 역량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직장인의 권태감 같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회사 다녀도 한 10년 다니면 힘들 것 같거든요. 활동하던 패턴을 돌아보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이쯤에서요. 네. 이제는 이제, 이별을 해야 할, 그 전 시기에 음악을 하나. 짙은 일기의 마지막 곡. 더 들어봅시다. 네. 작년의 음반에서 다시 하나. 그 다음 트랙이네요. 바로. 기억의 궁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입니다. 기억의 궁전 듣고 왔습니다. 2018년 1월에 로스트 스테이션의 게스트 짙은의 성용욱 씨가 직접 골라주신 트랙입니다. 네. 그렇게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들으니까 네. 일집 그 감정의 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일기의 마지막으로 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네. 일기스러워요. 아까 트랙도 그렇고 우중충한 건 확실해요. 예. 왜냐면 사람은 정말 우중충할 때요. 남 탓을 하다 말고 자기 탓을 하거든요. 예. 자기 탓의 정점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왜냐면 내가 기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들을 하고. 그렇죠. 예. 이런 질문은 엄청 참신한데도 엄청 우중충해요. 대단합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짙은이라는 이름은. 네. 예, 이런 음악 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이름인 것 같아요. 우중충하니. 그 다음에는 팀 이름을 그러네요. 칙칙 뭐 이런 걸로 바꿀 것 같아요. 우중충. 그러게요. 후회나 희망이나 의지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기억에 종속되어 있군요. 아주 짙을 때 나오는 트랙이네요. 네. 네. 짙은 씨가 나오면 또 묻고. 다음번엔 이런 음악 안 한대요. 네. 청취자 여러분. 당분간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음에 나오는 풋풋하다. 3월에 나오는 싱글 이제 벌써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싱글은 2기의 시작인 건가? 아니면 그것까지도 써놓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노래 같은 경우가 네. 이 앨범을 만들기 전에 작업을 했던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1기군요. 네. 재작년에 했던 근데 왜 노래가. 제껴졌을까요? 지난번 앨범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제꼈던 거죠. 나로 이제. 이런 거 하려고 제꼈는데 네. 어느 날 작업실에서 랜덤으로 음악 제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틀었는데 그때 넣어놨던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네. 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이거 내야겠다. 라는 약간 얄팍한 상업적 판단? 원래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얄팍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 다여섯 명의 어떤 집단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앨범 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트랙들 들려줬을 때 와 이거 좋다라고 말하면 망하거든. 그렇죠. 대여섯 명 딱 좋아할 음악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 예, 내야죠. 다음 음반에 대한 티저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자꾸 이 풋풋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네. 이 유니버스 음반에 상당히 많은 곡들이 제가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좋아했던 짙은의 음악들, 2014년에 주로 많이 들었던. 저는 오늘 트랙을 딱히 추천 안 해주시면, 잘 지내자 우리를 한 번만 틀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차 팀장한테. 네네. 근데 그때의 음악이랑 2017년의 음반의 차이는 방금 들으신 기억의 군정 같은 노래 들어보면, 2014년에 했던 사랑과 관련된 고민들은 다 더덥다. 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노래 네. 구성이 거의 모두 막 악기도 사랑 안 해 보면 네, 권해야지. 네.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다. 좀 더 개인적이고. 네. 네. 근데 사랑도 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별하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하지 않은 사랑과 이별이면 부동산이 걸려 있다거나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다거나 이혼 소송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네. 아마 제목은 Life is Good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생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긍정의 어떤 에너지를 좀 갖게 된 거죠. 그거 뒤집으면 굿 라이프. 네. 카니에 웨스트잖아요. 굿라이프라는 노래 돈 많으니 좋네. 네. 되게 그런 노래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원 리퍼블릭이라는 팀. 네, 원 리퍼블릭. 네, 굿 라이프라는 노래도 있는데 네. 그 노래도 좋고. 라이프 이즈 굿도 있구나. 꽤.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노래. 그거랑 아마 나오는 게 고래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돌고래라는 제목으로 되게 풋풋한. 네. 스피노프입니까? 네, 그냥. 고래와 돌고래가 스피노프의 관계인 건가요? 스피노프가 뭐예요? 뭐라고? 먼 친척?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스마트할까요? 고래랑 돌고래는 아니에요, 참고로. 그렇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리즈 있잖아요. CSI 라스베가스랑 그런 CSI 마이애미의 관계. 땡땡 머시기, 땡땡 머시기, 뭐 이런. 그렇죠. 히어로물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건가요? 전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고래는 약간 우중충하고, 네. 울적하고, 되게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돌고래라는 노래는 그냥 말장난으로 시작을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라서 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인디 음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좀 끼고 싶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으로 곧바로 넘어가기 좋은 발언이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저랑 같이 활동했던 뮤지션에게 사실은 파스텔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파스텔의 음악 그리고 짙은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인디 씬에서의 감성적인 음악들이 그 당시에 젊은 층에게는 하나의 트렌드였고 하나의 어떤 브랜드였단 말이죠. 네, 새로운 문화로 넘어가는 브랜드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짙은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브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짙은 씨가 파스텔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게 우리 때 활동했던 그 브랜드들이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고 거의 종말이 아닌가. 한 세기가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의 얘기죠,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걸 계속 소비하겠지만 뮤지션들은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씬을 바라보고 있고 혹은 이 씬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음악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느냐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파스텔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그런 결심과 어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아까 농담으로 그런 대열에 끼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끼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변했고 네네. 어떤 그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브랜드로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갇힐 수밖에 없고 또 굳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짙은 하면 뭐 백야지라고 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정당이라고 해봐야 정치 얘기로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비유 아닙니까? 지금 짙은 얘기 왜? 야, 바른정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정치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럼 우리는 그냥 네. 어덜트 컨템포러리다 이제. 그래서 크게 관심은 없고 네. 그런 것 개인적으로는 크게 네. 막 관심을 많이 가지진 않고 저로서는 네. 그런 시대가 저물었고 네. 저물었어. 저는 저물었대. 10년 동안 그런 음악을 열심히 해왔다. 나는 갚을 걸 다 갚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할 역할을 다 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냥 저 즐거운 음악을 해야겠다. 내가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 팬들이 있으니까 팬들이 있는 한 음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팬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노래를 낼 생각인 거죠. 네. 최근에 그 종종 회자되는 칼럼 그 얘기긴 한데 뭐요? 어떤 개인으로서의 크리에이터들 뮤지션이든 아티스트든 뭐든 1000명의 팬만 명확하게 있다면 사실은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롱테일 법칙하고는 좀 이제 이후에 전 믿지 않지만. 네. 그것을 이제 많이 네. 회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000명을 만들 네. 수 있느냐 아니냐가 네. 계속해서 공연을 했을 때 계속 나를 지지해 줄 만한 1000명이 있느냐 아니냐가 분기점이다. 근데 저는 딱 짙은이라는 그 팀 혹은 네. 용욱 씨의 그것이 딱 훨씬 그 많잖아요. 지점에 그러니까 당연히 많지만 딱 1000명 저도 정도로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가요 지금? 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성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되게 신기한 게 네. 우리가 SNS를 하잖아요. 네. 그걸 또 따르는 팔로워가 존재를 하는데 네. 제가 봐도 정말 감사하게 많은 거긴 하지만 다른 뮤지션들이나 다른 퍼블릭한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네. 네. 근데 공연을 하면 그래도 매진이 되고 앨범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듣고 이런 거 맞아요. 보면 저도 그걸 옆에서 목도하고 있어요. 항상 네. 짙은이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네. 알고 다 오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본인도 늘 신기하고 감사한 그런 지점이군요. 정말 감사하죠. 예. 왔던 분들 계속 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하다가 실수로 네. 뭐 다 와요. 한 번씩만 와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수로. 네. 그 약간의 뭐 마음은 있었겠지만 네. 그냥 뭐 미안한 마음이죠, 사실. 맞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공연장에서 같은 네. 얼굴 자주 보면 비치는 기분이에요. 약간 미안한 마음에서 예. 그랬는데 팬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젠 거기까지 네. 못 간다는 소리냐? 그런 섭섭해하셨군요.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이분들은 정말 그냥 좋아해 주는 건데 네. 내가 왜 이렇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쓸데없이 뭔가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빚다 갚았다와 그 선물이다라고 하는 두 말씀이 얼핏 들으면은 서로 맞지가 않아서 고민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군요. 네. 빚은 빚대로 갚은 거고 빚은 빚대로 그 사람들이 갚은 거죠. 선물을 못 받을 건 아니야 또. 그럼요. 예. 예. 아,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여전히 관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전히 어떤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은 충만하네요. 나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악을 관둔 이유가 네. 팬들한테 미안해서 활동조차 하기 싫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미안해서요? 예. 저 사람들 왜 안타깝게 나한테 시간 쓰고 있지? 그 생각을 많이 그거는 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패턴에 기인한 생각이 아니라 계속 본인이 생성한 생각들인 거죠. 그렇죠. 어떤 사건의 이후의 저 생각들이 사람들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인생의 일정한 부분을 쓰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엔터테이너로서의 성격이랑은 좀 안 맞으신 거네요. 자질이 없는 거죠. 잘 지적하셨어요. 네. 성격적으로 안 맞는. 원래 이제 짙은 씨도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네. 갑자기 주도권이 네, 짙은 씨에게 그러니까요. 넘어가서 이제 UMC의 어떤 속마음을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드릴게요. 자, 짙은과 안승준이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오늘의 초대해서 UMC 유인을 모시고 그러니까 내가 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의 인생의 어느 부분에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게 되었다. 어느 정도는.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깜짝 놀랐어. 물어봐야. 아니, 그 답을 내가 들어야.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방금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네. 거를 뒤늦게 깨닫고 전 상담 이제 시작하시는 줄 알고 오늘 자기 뮤지션으로 나온 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괜히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려버렸네. 이렇게 손목 살짝 떨 때 있잖아. 네. 섣불렀어.
아니, 진짜. 아니, 계속 얘기하세요, 이현씨님.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현학적이었어. 짙은이라는, 아까 안승준 군 얘기 좀 그 단어로 써봅시다. 짙은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브랜드화 될 때는, 짙은의 멤버들이, 성용 씨가 자주 보는 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럼요,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뮤지션과 팬의 관계가 아닌 인간적 부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 점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신 거냐. 그렇죠. 이제는 감사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계속 오는 사람들이 안 오면 또 서운할 것도 같아요. 아, 친척이 됐군요. 네. 그냥 명절에 보는 사람들인데 가족 같은 관계가 보드카라인도 그랬어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부채의식을 느꼈냐? 네. 그럼요. 네. 뛰어넘었냐 혹은 네. 포기했냐? 뭐랄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은 갚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지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있죠. 완전히 일치돼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고 쭉 이어가지 못한 상태로 저는 이제 활동을 그만뒀지만은 네. 근데 UMC처럼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 고민 지점이 그 음악 활동에 깊게 들어온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면 성룡욱 씨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으나마 결론을 내셨죠. 그렇죠. 지금으로서의 결론은 어쨌든 버텨야 되고 활동을 접거나 쉬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게 뭐 선배님들을 보고 또 주위의 동료들을 보면서 네. 느낀 것 같아요. 네.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풋풋한 싱글이 네. 말 돌린다. 곧 나오겠네요. 네. 네, 3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 계획.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방송 나가는 게 언제죠? 내일입니다. 저는 그냥 내일 내보내요. 오늘 뭐 다 다음 달에 내보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편집을 해서 네. 내일 나가요? 네. 아, 대단하다. 뭐 엄청 복잡한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도 잠깐 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지금 1월 말이잖아요. 네, 3월 2달이 안 남았습니다. 초 중에 나갈 건데 네. 한 곡은 믹스만 하면 되고요. 네. 한 곡은 녹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악기를 많이 안 쓸 거예요. 이번에 거의 기타만 할 거라서 네. 오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지금 두려워지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돌고래라는 노래를 1절만 지금 써놨어요. 제가 큰일 났다. 그거 되게 불쾌한데 까먹고 있었어. 1절만 썼을 때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해보면 1절만 쓴 노래를 끝내본 경험이 없어요. 쓰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 하나만 지금 얘기를 했으면 묻어가는 거였는데 생각나셨구나. 갑자기 돌고래 얘기를 왜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싱글이면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약속을 해버렸고 공헌을 해버렸어요. 동시에 2절은 안 썼다라는 게 생각이 나면서 그럴 때는 지금 빨리 가방을 챙겨서 싸게 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한 곡만 내고 한 곡의 연주곡을 붙이는 거죠. 야, 너무 내가 이따위로 장사하니까 관둬서 마땅한 놈인 거요. 90년대 감성. 사람들이 팬들이 되게 신격화할 것 같아요. 도대체 고래라는 노래 나왔는데 돌고래는 과연 무슨 노래냐, 무슨 말장난이길래 이 사람이 풋풋한 노래라고 하느냐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장르가 힙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편한 법은 1절을 2번 돌리는 건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편집을 안 할 겁니다. 편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공개가 됐다. 2곡 있다. 한 곡 나오면 1절 쓰고 1절 쓰고 못 쓴 거다. 거기까진 거다. 능력이 거기까진 거고. 네. 2절 잘 못 쓰는 남자. 그거죠. 근데 되게 많지 않아요? 저는, 반쪽짜리 노래가 노래 만든 거에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다작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생각할 때 차차작 써서 정말 습작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습작이라고 할 만한 그냥 피아노 코드 치면서 흥얼거리는 거 있죠. 이런 노래들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곡으로 완성시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생활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주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놀듯이 연습하시면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또 뭐 다른 거를 하시면서 하는 작업실을 거의 자주 나가긴 하는데요. 그래요. 오래 머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잠깐이라면 잠깐이라면 얼마 정도?
있어봤자 보통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네. 그래도 네. 항상 들리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의식적으로는 하고 그렇군요. 가서 뭔가라도 해야겠다. 노래 듣기라도 해야겠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 이상 못 견디고 그리고 작업실을 새로 구했는데 작년 2017년 가을 정도에 구했는데 네.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네. 근데 화장실이 겨울이 되니까 어는 거예요. 그렇죠. 주위에 화장실 간만에 잘 없어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럼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제 카페로 간다던가 뭐 이런 어딘가로 건가요? 떠나는 거죠. 네. 지하철을 간다던가 그러다 보면 자꾸만 작업실에서 멀어지고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성형욱 씨를 보셨으면 화장실 찾는 중인 거군요. 되게 급해 보이는. 아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막 제발 이제 싱어송라이터 인디 뮤지션들 막 작업실에서 라면 먹고 겨울에 추위에 떨고 이런 이미지로 소비하지 말자라 했는데 실제로 화장실이 얼었어. 화장실 얼어서 작업실에서 나와야 되는 성용욱 씨.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음악 안 하는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 이제 그 직업으로서 음악을 하는 뮤지션에 되게 가까운 생활 루틴인 것 같아요. 저는 꿈도 못 꿔봤어서 계속 나가서 뭘 쳐! 네, 뭘 쓰고! 네. 그리고 화장실은 얼어있고, 네. 카페를 가든지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또 뭔가를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을 꼭 작업실 가서 하지 않아도 가사 쓰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도 많이 쓰고 가사 같은 경우는 뭐 어딘가로 가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딘가 가서 곡을 쓸 때도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 노래들 정리 안 된 노래들 보면 그냥 밖에 소음들 있는데 기타 가지고 나가서 야외에서 녹음돼 있는 그런 트랙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방송 진행을 꽤 오랫동안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진행을 하진 않으시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작년까지 난장 했었고요. DJ도 EBS에서 오랫동안 하셨고. 네. 되게 잘 아시네요. 그 정도는 이제 동료로서 늘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원래 그 남이 돈 버는 얘기는 잘 들리죠. 아니 좀 내 말을 좀 저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나 봅니다. 네. 그럼 한동안 뭐 방송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활동 계획이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방송 쪽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네. 특별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하긴 방송은 불러야. 불러줘야지 하는 거라. 나중에 UMC를 한번 드립할 때. 성영욱 씨를 불러야겠어요. UMC 특집을 하면은 좋은 인터뷰이다. 제가 여쭤볼 건 맞겠죠. 하는 척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지금은 그렇고요. 얼마 전에 EBS 녹화를 했어요. 공감 녹화를 했는데 아직 방송이 안 됐나? 방송은 아직 언제인지는 결정이 안 났나요? 아마 몇 달 있어야 나가더라. 1월 말 아니면 2월 초로 알고 있는데. 오늘 믹스 했다고 하니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 공감 방송 되게 재밌잖아요. 좋죠. 퀄리티도 좋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 공감 무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요? 의외로 가깝고. 지금은 이제 그 양재동이 아니죠. 매봉이 아니죠. 지금 일산으로 옮겼는데. 일산으로 옮겼어요? 규모가 좀 커졌나요? 거의 같은 컨셉이에요. 규모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공감이 가지고 가려는 어떤. 브랜드가 있군요. 아이덴티티가 있군요. 바이브가, 분위기가 있다.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가깝고 옆으로 길고 그건 좀 어색하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보는 거는 퀄리티 참 좋다는데 막상 하면은 이상하게 뻑뻑해요.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숨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숨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 커리어에서 제일 신나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난장. 아니죠, 난장 말고 공감. EBS 공감. EBS 얼마나 공감. 신났으면 유병재 씨도 앞에서 신기한 게 항상 방송을 보면 힙합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나와요. 너무 행복하고 즐기는 것처럼 나오고 약간 뮤지션들이나 싱어송라이터들은 얼어 있어요, 다들. 종족 구분이죠, 또. 오랜만에 나오는 전통적 종족 구분. 그래요? 네. 힙합 사운드랑 잘 매치가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사운드도 워낙 마음에 들었고. 그런가? 사운드는 좋죠. 근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조명이나 카메라 같은 경우가 관객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어야 되고, 보통 공연장에서는 거의 깜깜한 상태에서 하는데. 관객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 힘들죠? 너무 민망해요.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주 예전부터 대체 누가, 어느 선배가 그렇게 얘기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충고를 많이 들었거든요. 눈썹에 집중하라고. 눈동자를 보시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내가 지 보는 줄 안다.
좋은 조언인데요. 긴장을 덜 하고. 눈썹. 예. 네. 지금 내가 어디 보는 것 같아요? 눈이 작아서 어디 보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한승준 군은. 그래, 너무 가깝잖아, 우리가. 좀, 한 4, 5m 정도 거리가 있을 때. 그때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눈이 작아서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이거 처음 들어봐요. 놀릴 때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어디를 보는지 정확히 알겠더라. 우린 지금 80cm 정도의 거리에 있으니까. 예. 네. 로스트 스테이션. 짙은, 예, 성형욱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울 줄은 알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뮤지션으로서 배울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풋풋한 싱글들도 기대를 할 거고요. 네. 네. 풋풋한지. 네. 아닌지 어떤 또 새로운 관심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곡 나올지 1곡 나올지. 그리고 그 앨범 나오고 또 몇 달 만에 나오게 될지. 네. 앨범이 나왔네요라고 한 내년 초나 그쵸. 이렇게 네. 말씀이 될지 네. 궁금하긴 합니다. 홍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싱글 같은 걸 내는 게 홍보라는 얘기를 요즘에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흘에 한 번꼴로 공연하시는 거 체력이 안 달리나요, 지금은? 지금은 옛날에는 안 달렸죠. 옛날에 작년에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나오고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뭐 장기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체력이 달리는데 뭐 그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쓰러지더라도 뭐 무대에서 쓰러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네.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업 뮤지션의 소양이 되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면접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여기 기획사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XSFM 소속 뮤지션으로 알아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느꼈던 많은 부분들을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동감. 로스트 스테이션의 첫 주인공 짙은의 성용욱 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짧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단어로 인사를 해 혹은 주시면. 이제 맨날 오시는 팬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유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그 얘기는 뭐 끝없이 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말 실수할 뻔했어. 난 모자람이 없다. 아무렇게나 해도 모자람이 없다. 아 그리고 제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네. 또 이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는 못 들었지만 조금 들어봤는데 두번 재밌는 것 들었다면서요? 같고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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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18년의 첫 번째 로스트 스테이션 짙은의 성용욱 씨와 꾸며보았습니다. 네. 방금 나가셨고요. 네. 네. 안승준 군도 그 성용욱 씨를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쁜 푸른색의 코트가 인상적이었던. 뭔가 코발트 블루 같은. 그쵸. 네. 예쁜 색깔이었어요. 네. 그런 저 같으면 감히 고를 수 없는. 예쁜 색깔을 어디서 구한 거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런 코트는 키가 커야. 그런가요? 예, 좀 저렇게 호리호리하고 키가 커야 좀 받아주는. 쭉쭉 길어야. 나 왜 열폭하냐. 아니, 아까 오지랖을 부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야 유현 씨가 뭔가 깨닫고 앨범을 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좀 부끄러워. 좀 기다려주세요. 좀 자극하면은. 아, 지금 왜 그래? 이거 되게 놀리는 입장에서는 짱 재밌겠다.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걸 보면.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UMC 어떤 심연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초장기 프로젝트예요? 나를 치료해 주러 온 거예요? 한승준 군이? 아무튼 말을 더 하려고. 아니, 빈말이 아니라 짙은 씨 얘기를 들으면서 뮤지션으로서는 상당히, UMC도 그랬겠지만 뮤지션으로서 상당히,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있었고. 네.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코너예요. 네. 그렇죠. 잘 만든 코너예요. 네. 계속 잘 만들고 있어요, 매번. 근데 정말로,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찾아보면은 인터뷰가 이제 점점 예전같이 심층 인터뷰를 할 매체가, 없어요. 많이 있지도 않고. 웹진도 좀 줄었고요. 정말 없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네. 지면 잡지도 거의 사라졌고. 네. 앞으로 조금 더 길게 하든, 자주 하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효, 오웬, 실리카겔, 신노트 뭐 이런 팀들 열정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네. 뮤지션들이어도 좋고, 이나 이승열 씨나 최백호 씨나
네. 이런 분들처럼 2기, 3기를 맞으시는 7기, 8기를 맞으신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네. 좋은 코너 로스트 스테이션 다음 달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다다음 달은 생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많은 뮤지션을 공개 방송 때 한꺼번에 만날 것 같아서요. 네. 왜 맞냐? 저랑 안승준? 그냥 우리 서 있기만 해도 뮤지션이니까? 앉아 떠들 테니까? 예, 그렇고요. 예, 공개 방송 관련된 것은 차차 공개를 하도록 하죠. 지금 계속해서 작업 중입니다. 191회 엔카지경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로스트 스테이션으로 꾸며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저희들이 녹음하는 사이에 그동안 되게 서울 경기도 살면서 되게 오랫동안 길면 한 2주 동안 기다렸던 비가 오고 있어요. 하늘이 짙어요. 그렇죠. 네. 짙으니 왔다 가니까. 근데 날씨가 우중충해졌어요.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미세먼지 농도는 똑같더라고요. 똑같다고 한 날이 있잖아요. 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비 오는 날에 먼지 턴다. 그때도 얘기했죠. 네. 먼지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네. 먼지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렇게 짙은 날 덕분에. 유현씨 안승준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192회에 다시 만나 뵙죠.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